AI를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알짜배기만 모아서 여기 계신 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차에도 적어 놨듯이 첫 번째는 수업 환경을 준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AI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업 환경과 AI 프로그램을 준비가 되면 수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첫 번째 수업 환경 준비는요, 가장 중요한 미러링입니다. 혹시 미러링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미러링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화면을 교실에 있는 스마트 TV로 함께 투영해서 학생들이 넓은 화면에서 교사의 안내와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활동입니다. 미러링은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는 TV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디봇을 교실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공된 디봇은 갤럭시 탭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갤럭시 탭의 스마트 뷰 기능과 아이패드의 화면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1분 안에 미러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환경 준비에서는요, 학생들의 결과물을 다양한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Send Anywher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용량 제한 없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C와 PC 간,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기기 간에 6자리 숫자만 알게 되면 어떤 파일이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선생님 화면에 6자리 숫자로 제공하면 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AI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연주하거나 역할극 하거나 하는 영상들을 촬영해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감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을 여기 계신 독자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패들렛은 쉽게 말해서 우리 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담벼락이나 역사 흐름, 지도 등을 이렇게 교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학생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결과물들을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거나 협업하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방법은 책에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수업 환경 준비가 된다면 두 번째로 AI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 AI 프로그램 외에도 너무나 많은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11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4년에서 5년 이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수업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주차, 30수업을 수업 차례로 이렇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 6주차부터 10주차에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수업을 해본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난이도 중,
그리고 11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목차로 차례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교에서 학교 자율 시간이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연간 계획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떤 수업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걸린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학생들이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하고 전시하는 그런 활동을 가져도 참 좋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과목별로 차례를 함께 제시하였는데요. 국어부터 사회, 체육, 음악,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정보 등 다양한 교과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점은 이 활동은 꼭 이 교과에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할극은 도덕 수업뿐만 아니라 국어나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융통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례를 바탕으로 제가 했던 수업들을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사례는요,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입니다.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주로 미술 시간이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기 초에 서로 서먹한 친구들끼리 그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과일, 음식, 장래 희망들 2가지 또는 3가지 그림으로 표현해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친구가 그렸는지 맞춰보고 그 친구 이름도 같이 외워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 이름도 알게 되고, 그 친구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알 수 있어서 이 AI 프로그램을 써봄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 반 로고 디자인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로고도 역시 저희 반 여학생이 만든 로고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만든 로고를 직접 투표해서 우리 반 로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오토 드로우의 제일 중요한 점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충분히 1학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환경보호 포스터 만들기였는데요. 이 환경보호 포스터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고 떤 점에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그 설명도 밑에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반 친구들이 했던 그림인데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공부를 올해는 잘 해보겠다는 그런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 그림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 그 그림을 본 여러 친구들이 누가 그렸는지를 맞춰보고 그 친구의 이름도 같이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그린 친구는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도 같이 설명하면서 친구들끼리 관심사를 공유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AI 활용 교사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이 3가지 그림은 그때 그린 선생님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은 여선생님이 그리셨는데요.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서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이 책은 학생들과 함께 독서 교육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네, 채널마르 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좀 이따가 제가 실습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물이나 형태를 특징을 잡아서 그리면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AI가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림은 같은 반에 장애 학생이 있는데 이 장애 학생에게 큰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선생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골프를 좋아하시고 복숭아를 좋아하는 이런 선생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분 모두 신규로 전입 오신 선생님이셨는데요. 덕분에 기존 선생님과 함께 서로 간의 이야기도 하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함께 아이들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샌드 애니어로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 그림의 주인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샌드 애니어로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업 사례는요. 챗 GPT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챗GPT로 활용한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였는데요. 보통 인터뷰나 검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과 가상 인터뷰에서 그때의 심정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알아보는 활동 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직접 만나볼 수 없지만 그 직업인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준비하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도 챗GPT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 원어민을 설정해서 자신이 배운 표현이라든지 발음 이런 것들을 같이 피드백 받고 공부하는 활동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자신이 설정하거나 또는 모둠별로 설정해서 동화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챗GPT는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책에도 적어 두었는데요. 챗GPT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호자나 교사 관리하에 사용해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사와 부모의 감독하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 안내장에 꼭 이 항목을 포함시켜서 같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바로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딥시크와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교사와 학생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자분들께서 따로 업무를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꼭 이 내용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내장 형식이고요. 이 자료는 이지 퍼블리싱 거기에 있는 자료 게시판에 아마 탑재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광주 고싸움놀이라는 내용을 챗GPT로 검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출처와 함께 나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이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고싸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싸움과 관련 없는 사진이 나왔을 때 학생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면 좋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은 챗GPT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존하지 않도록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챗GPT를 활용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짚어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업 사례는요, 캔바입니다. 앞에서 11가지 AI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AI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할 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캔바를 가져온 이유는 캔바는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저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이 체험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수업 사례 중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인데요. 이 카드 만들기를 쓸 때 영어 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어버이날 축하 카드 만들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뿐만 아니라 생일 카드도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명소 소개집 같은 발표 자료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시와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자기가 지은 시를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전시해 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챗GPT로 만들었던 그런 동화를 모두먼들이 한 페이지씩 맡아서 동화책 만들기도 해 보았는데요. 이 캔바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 중, 고 교사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유료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격이라든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교사가 학생들을 초대하면 그 학생들 또한 무료로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를 저는 잘 쓰고요. 그리고 캔바에 없는 내용은 미리 캔버스라는 또 다른 AI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캔바로 만든 여러 가지 협업 또는 결과물들은 주로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한 이유는 패들렛으로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함께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제2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패들렛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순서는 패들렛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소개했던 자료고요. 이 패들렛을 스캔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패들렛 게시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롬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미리 검색해 두었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오토 드로우를 검색하시고 이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패들렛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패들렛은 화면이 끊기고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컴퓨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토 드로우 기능을 보시면 왼쪽에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셀렉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바꿀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연필과 반짝이는 이 반짝이는 연필은 오토 드로우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AI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드로우라고 해서 실제로 필기하는, 스케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문자도 입력할 수 있고요. 색칠도 할 수 있고, 도형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끼를 그리고 싶습니다. 토끼를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위에 다양한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토끼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나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여기에 드로우 기능까지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면에 색칠을 하거나 또는 선에 색칠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 1학년 또는 유치원생까지는 안 해보았지만 1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고학년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혹시 어떤 걸 그리면 좋을까요?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호랑이, 호랑이요. 호랑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용은 좀 어려운데요. 용을 한번 호랑이, 용, 어떤 걸 그려볼까요? 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잠시만요. 용을 그리려면 뿔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요. 아, 벌써 그림을 그리신 독자분들도 계시군요. 잠시만요. 실제로 이 그림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당황해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학습지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잡아서 해야 할지 미리 스케치를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버벅대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AI 프로그램은요, 크롬 뮤직 랩입니다. 이 크롬 뮤직 랩은 주로 음악 시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1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자분들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송메이커, 그리고 리듬, 쉐어드 피아노,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 리듬 같은 경우는 세 박자 리듬부터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박자 이렇게 리듬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는 것보다 한번 독자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세 가지 이 부분의 악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리듬을 만들어 보고 신체 활동과 같이 함께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수업도 책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앱은 아니고요. 크롬 뮤직 랩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태 관련 학습을 하면서 같이 배워볼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작곡도 됩니다. 송메이커를 통해서 작곡도 되고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밑에 보시면 다양한 언어로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닷속 생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 네, 이렇게 1학년 학생들도, 2학년 학생들도 함께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보고요.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있는 3D 포터리입니다. 이거는 찰흙 없이, 그리고 물레 없이 한번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직접 아이들이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손잡이에 똑같이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도 칠할 수 있고요. 이 색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한번 칠해보는 겁니다. 예시안이 나와 있지만 꼭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생각을 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면 이렇게 불에 구워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는 사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도자기도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실습 과정은 이렇게 마치고요.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늬도 다양하게 넣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형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독자분들께서 무려 230분이 넘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에 AI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실제 수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단순히 프로그램 소개 말고 실제 수업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할 때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앞서 질문 중에 정은님께서 프롬프트 작성할 때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입니다. 명령어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가장 그 결과물이 천차만별인데요. 저는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총 5가지를 중점적으로 넣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을 부여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요. 네 번째는 포맷, 마지막 예시를 제시합니다. 근데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시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교육 50년차 전문가야. 내가 지금부터 동아리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해. 해야 할 일, 너는 구체적으로 한 주에 하나의 수업이 되도록 5학년, 6학년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교육 동아리 계획서를 작성해줘. 포맷, 날짜, 해야 할 일 등을 넣어줘. 예시,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계획서를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웬만한 프롬프트는 다 원하는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뽀네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캔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많이 하십니다. 저는 AI를 할 때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구글 G슈트 계정을 이용하는데요. 웬만하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구글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김형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초등용이 많습니다. 중고교에서 가능한 것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초등에 있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과 고등 선생님께는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교과에서 초등처럼 이렇게 활동이나 놀이 중심이 아니고 실습 중심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지금 따로 작성하고 중등, 고등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실이나 이 부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예, 넘기겠습니다. 예. 그 얼굴을 보이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보니까. 어쨌든, 저인걸 쌤께서 하시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무궁무진하고, 쌤들도 해보시면, 오늘 뭐 저인걸 쌤이 소개를 했지만, 또 제가 소개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다양한 AI 프로그램, 무궁무진하다는 게요. 두 번째는 다양한 목적입니다. 이게 큽니다. 목적. 예를 들어서 아까 동화책 만들기만 하더라도 동화책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화책, 그러니까 조금 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AI 프로그램, 특히나 생성형 AI가 텍스트에 강한 것도 있지만 이미지에 강한 게 있고요. 이미지도 사진이 다르고 또 드로잉이 다르고 또 어떤 특징적인 퀄리티가 높은 미드저니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AI 선택에 따라서 그림이 벌써 방향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연필 손으로만 나오는 그런 게 또 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년별 수준이라든지 난이도는 아직은 이게 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해봐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AI 프로그램. 둘째는 목적. 이 목적에 따라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캔바만 하더라도 쓸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꼭 그것만 하나만 딱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력. 창의력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력이죠. 딱 하나가, 답이 하나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야 상상이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또 하십시오. 네, 인공지능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른데, 예. 네, 발전 속도가. 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 있잖아요. 예. 네. 거기 쓰는 인공지능하고 지금 발전하고 인공지능하고 차이가 발생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 백년지대계고 교과서는 절대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못 따라갑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이 빅스비, 예를 들어서 또 뭐 오케이 구글, 또 지니아 다 다르죠. 또 자동차에서 쓰는 그것도 말을 알아먹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림도 잘 그려주는 게 있고 조금 어설프게 그려주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앞선 것은 오픈 AI가 만든 것들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인걸 선생님은 정말 많은 AI 프로그램을 써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아까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하나가 딱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AI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발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데가 이제 아까 말씀 오픈 AI하고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것들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톡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아까 오토 드로우라든지 또 캔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예, 아주 작게 카카오톡처럼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써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좀 헤맸던 게 오랜만에 제가 방학을 지나고 나서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상에 이 줌을 썼더니 좀 또 화면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사실 이거는 이번 책은 처음이라서 조금 더 조인걸 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실습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이 책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우리 조인걸 쌤께서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 저는 꼭 이걸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인걸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선생님 얘기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책이 잘 된다면 아마 저인글 선생님께서 또 과목별, 그다음에 또 학년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이 책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그러면 마무리해도 될까요?